네,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네. 오늘 배소빈 아나운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제 친구인 재환 씨 옆자리로 오게 됐는데요. 너무 좋네요. 낯선 느낌 너무 좋아요. 낯설어요? 네. 약간 안 익숙한데? 네. 아니 근데 임성환 선생님이 네. 제가 옆에 없는데도 무지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어찌된 사람이 영문입니까? 저번에 내가 겪어봤잖아. 예.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알거든. 그럼요. 옆에 네. 남미가 있다 없으니까 그래 섭섭하대. 아하. 그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제작진이 열애 예쁜 친구를 보내줬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 한번 해주이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KBS 부산의 새 얼굴 리포터 이하영입니다. 네, 현재 저는 6시 내 고향과 생생투데이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만 했던 정말 팬이거든요. 아침마다. 여기에 제가 오늘 딱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하영 씨도 왔고 네. 저희가 재환 씨 사실 오늘 여행 가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저희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맞아요. 지금 계속 강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좀 더 특별하게 네. 지금 여행을 가기 힘든 시기에 딱 좋은 그런 강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의 명소로 안내해 주실 강동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성대 도시공학과에 있는 강동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뭐 그동안 저희가 다른 프로에서 몇 번 뵀지만 네.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믿고 가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사실 뭐 음성만 들어도 그럼요. 너무나 네. 믿을 만한 우리 교수님. 네. 사실 부산의 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테마로 갈 수 있는 곳을 또 꼽을 수가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올해가 한국 전쟁 발발 또 피난수도 탄생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관련된 장소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야외 장소 중심으로 4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야, 네. 네 군데. 네. 그래요. 근데 교수님 부산을 여행하기 전에 부산이 어떤 도시인지 알고 떠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네. 근데 저희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잖아요. 네. 도시공학적인 관점에서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공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공학적으로. 예. 사실 도시공학은 종합학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부산을 평가하는 게 좀 달라요. 도시 경제나 도시 계획 쪽에서는 아마 좀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 네. 예,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부산은 너무나 많은 장점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바다를 포함해서 항구, 뭐 또 근대 역사, 또 부산 사람들까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근데 우리 부산 딱 한 말이지. 네. 이 부산하면 딱 연상되는 키워드가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재미난 게 운전이 있더라. 운전. 네. 그쵸, 우리 그쵸. 부산 사람들 아실 거야 아마. 시내 도로 한번 나가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요. 우리 부산 시내 도로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 프로 드라이버. 전 세계에 가서 운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것도 무슨 전쟁하고 연관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부산은 30만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였고요. 네. 이제 전쟁이 났을 때 40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피난민이 100만이 넘게 왔고, 네, 그 중에 또 한 70만여 명은 부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로 바뀌어버린 거죠. 네. 우리가 4인 가족이 사는데 갑자기 11명, 12명이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도시가 대혼란 상태였겠죠.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좀 희생된 또 네.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교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야, 네.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이 네.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이하영 리포터가 오늘 아침마당 신고식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네. 이 여행 강연을 위해서 준비한 게 또 특별히 있다고요. 네, 제가 아침마당까지 나오는데 네.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운전으로 올 수 없어서. 아니 추석은 좀 남았는데 무슨 추석 선물을 기름 갖고 왔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네.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네, 이쁘다. 근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네. 피란 시절의 부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떤 노래를? 노래 한 곡. 어떤 노래요? 자갈치 아즈메라고. 자갈치 네. 저희가 고향이 배웠던 노래죠, 고향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제 고향? 고향은 네. 서울입니다. 서울 아가씨가 자갈치 아지매를? 네. 노량진 그럼요. 아침에 불러야 충분히 되는데. 가능합니다. 노래양진 교수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약하게. 기대됩니다.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흥남부두 돌아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남미 씨도 같이 불러주고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 자 영도다리 영도다리 난간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자갈치 아지매가 목모아 부르는 이름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와, 이 대단. 서울 아가씨 대단하네. 아, 네. 선생님 옆에 앉을 자격이 아우, 대단하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네. 갈치도 이 노래에서 배운 노래를 또 가지고 왔기 그쵸. 때문에 네, 센스가 중간 있어요. 중간에 음정이 조금 아,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가하시는 아주 거예요? 잘하셨다고. 아니 제가 이게 네. 아침마당에서 노래를 부르려니까 막 떨리고 땀이 나고 긴장이 돼서 제 실력을 발휘 못했어요. 아 근데 다음에 저희가 또 원래 한번. 예, 수업 시간 전에 네. 선생님들이 이제 네. 좀 분위기 처져 있을 때 뭐 반장 노래 봐라, 그렇죠, 뭐 오른쪽 그렇죠, 노래 그렇죠. 봐라 네. 형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아주 흥겨운 노래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란 수도 부산을 걷다 저희가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우리 일상의 부산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크고 뜨고 조금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부산을 왜 사랑해야 되고 또 이 장소들을 왜 지켜가야 되는지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산은 전쟁이 발발하고 약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8월 1일에 낙동강 방어선이 쳐지고 그리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에 있게 되죠. 그 중간쯤 되는 8월 18일부터 피난 수도 부산에 사연이 시작이 됩니다. 네. 피난 수도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구분됩니다. 1차는 인천 상륙 작전과 연결이 되는 10월 26일까지였고요. 그리고 또 중공군의 개입으로 시작된 이제 일사 우태로 인해서 약 2년 이상, 그래서 총 1,023일 동안 피난 수도가 진행이 됩니다. 전쟁이 나고 피난 수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수도로서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좀 슬픈 얘기지만 일제 침략에 사용되었던 이 원도심 영도와 광복동, 남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또 영도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수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좀 짙은 색으로 돼 있는 게 지금의 예, 예. 대청로가 되겠습니다. 대청로 위에 경남도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지사 관사가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세종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심 뼈대가 형성이 되고 요 아래쪽에 1부두, 2부두 또 그리고 부산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의 골격으로서 비록 피난 수도였지만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부평동, 깡통시장 등은 자연스럽게 피난민들의 생산 또 생활 그렇죠. 현장이 될 수밖에 네. 없었죠. 그리고 또 피난민들은 주변에 삼복도로와 또 이런 복례산 자락에 피난민 터를 잡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이즈는 작았지만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특히 네. 부산역, 항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멀리 집을 정하지 못했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삶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부산 1953, 4년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밀집도가 있고 네. 마치 최근 사진 같은 느낌도 예, 얼핏 그러니까요. 들죠. 네, 그 정도로 당시 부산항은 대단한 항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유엔군의 물자가 들어오고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피난민들이 들어오고 또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피난 수도 부산 유산 중에 9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루였던 당시에 이 부산의 근대기의 정체성을 좀 잘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예.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4곳 정도를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암동 소망마을, 아미동 비성마을,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 유엔기념공원. 제가 이렇게 4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4곳은 전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정말요? 네네. 비석 위에 묘지 위에 공동 묘지 위에 마을이 생겨난 케이스고요. 또 소들이 있었던 소막사가 또 마을이 된 케이스고 네. 네. 또 당연히 유엔기념공원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송 책방골목도 전 세계 이렇게 40여 곳의 헌책방들이 집결돼 있는 이런 책방골목은 전 세계 여기밖에 없습니다. 와, 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유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곳 한 곳 간단하게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암동 소망마을입니다. 여기가 적기부두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폭은 9m, 또 길이는 약 한 50m 되는 이 소막사들이 19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1900 그 피난 딱 초기의 어떤 현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 소유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 피난민들에게는 저곳에 들어가는 건 되게 특혜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소막산대. 네, 지금 생각하면 뭐 청약 당첨 정도. 네, 맞습니다. 예. 네, 천막이 저기 지붕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평편한 바닥이 있고 아이고. 그거야말로 아우. 가장 최상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 네. 있죠. 최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느낌이 요걸 한번 한 장을 더 보시면 더 오실 겁니다. 소막사가 있었던 자리의 모습이 지금도 이 우암동에 그대로 그러네요. 나타납니다. 오. 그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조개 하나가 좀 깨끗해 보이죠? 네. 최근에 저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렇군요. 현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우암동으로 추정하고 있는 당시 이 적기부두 앞에 있던 피난민들이 있던 풍경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기와로 돼 있는 집들이 그 소막사였고요. 아. 네. 이제 이거는 아마 임시로 만든 공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보여요. 됩니다. 중간에 이제 천막도 있고 한 걸 보면 이게 피난민촌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적기 피난민 수용소의 모습인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 현장을 보면. 아, 네. 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뒤에 돌아 앉으셔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유. 근데 교수님 아까 그 네. 소막사는 네. 기와로 돼 있고 네, 네.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지프로 이렇게 네, 거적대기 근데 같은 걸로 돼 있고. 예. 그게 이제 임시로 급하게 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럴 수밖에. 인원도 많고. 예. 그렇죠. 그래서 과거 초기에 피난 수도에 그런 그 피난민들은 가마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처음부터 천막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판잣집은 한 서너 번 이제 그 다음 과정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보다 못한 환경에서 그러게 사람이 말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네. 이끌고 그렇죠. 네. 뭐 그 바로 옆에는 또 매축지라고 예. 말을 또 관리하던 곳에 또 피난민촌이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그 지하 방공호가 또 피난민 마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부산의 이런 피난민 마을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 그런 참 아픔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우암동은 피난민촌의 얘기는 이 동앙성당을 빼놓고는 저 성당이구나. 얘기가 안 됩니다. 네. 1951년에 거의 피난민촌의 형성과 동시에 동앙성당이 이제 천막으로 피정소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독일인 신부님 안토니오 신부님 정말 이제 판자촌의 성자라고 불리셨고 2017년에 선종을 하셨는데 이분과
또 이 피난민들의 그 얽혀 있는 사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군요. 팔을 벌리고 지나가면서 있는 보던. 네네 아주 유명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판자촌의 어떤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역사가 모습이고 어마어마한 곳이네요. 네네 지금도 이렇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이렇게 연두빛으로 보이는 쪽들이 기와로 된 집들이고 현재 남아 있는 그 원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소막사의 그런 곳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집이 이 소막사가 가장 이제 원형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네.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제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또 부산대학교에서 그려준 그림입니다. 네. 원래 소막사를 하나를 제대로 다시 살려내는 것과 동시에 앞쪽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다녔던 골목길의 가로 같은 모습이 있죠. 네, 대문이 네. 있고, 네. 왜냐하면 소막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소막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피난 수도와 함께 피난과 함께 사람들의 50년대, 60년대 생활 유산으로 계속 남겨져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체를 복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뜯어봤어요. 네. 뜯어봤더니 진짜 동네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저 앞에 대문은 앞쪽으로 증축이 돼가지고 그렇네요. 사람들이 살았던 거라고 예. 볼 수가 주거를 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네.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임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소가 다녔던 중간 부분입니다. 소가 이제 들어오고 양쪽으로 이제 그 보관이 되고 뭐 네, 이런 네. 과정을 네. 거쳤던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아우. 요 쇠로 된 U자형의 이거는 이제 소 고뚜레를 거기다 연결을 해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이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막사는 그 이출 검역소라 그래서 1909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소들을 이제 일본으로 이제 수탈해 가는 그 현장이고 마지막 검역을 하고 잠시 머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참 아픔이 있는 이제 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이 파져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기 자세히 보시면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 발굴 현장 같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저기 고대 시대 것만 고고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근대 고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네. 제일 밑바닥이 사실은 그 소막사의 시초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켜가 이렇게 세 켜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장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장판을 몇 년도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난 약 7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역사가 누적이 되면서 생활이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살았던 흔적이 네, 네, 되는 네. 거네요. 장판을 걷어내지도 않고 그냥 그 그 위에 위에다가 덮고 그렇죠. 또 누가 사시고.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 퇴적청처럼. 포장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위에 덮고 이러죠. 그래서 자꾸 도로가 올라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였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고대 유물만 발굴하는 것이 그렇네요. 아니라 네. 이제는 관점을 바꾸면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고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짙은 색이 이제 원래 것이고요. 이렇게 결합하는 작업들이죠. 왜냐하면 목재이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없고 너무 썩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고 네. 해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좀 너무 깔끔해져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소막사 주변에는 이렇게 피난민들의 삶과 관련된 요소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운물이 제 관점에는 참 대단한 운물입니다. 여기에 진짜 깨끗한 지하수가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지금도요? 정말 깨끗합니다. 네. 예, 지금도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물은 지하와 연동돼 있는 그런 그 피난민 시절부터 사용했던 운물인데 두 개가 남아 있고요. 네. 한번 다니시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부산에 이제 밀면의 원조도 뭐 이 근처에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집도 이 피난민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그렇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막사가
이제 피난민들의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더 아픈 역사를 가진 곳 한 곳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이제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피난민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이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골목길들이 매우 가파르고 좁고 이 가운데 무려 비석이 539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539개고요. 네. 안 보이는 거로 그렇죠. 따지면 뭐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수천 개가 되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마을 전체가 비석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만날 수가 이제 있죠. 사실은 제일 이제 유명한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찍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회자되는 부분입니다. 기단 비석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기단을 집의 기단을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 참 많이 봤는데 네, 볼 네. 때마다 약간 네, 소름이 마음이 좀 돋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생각이 속상하기도 여러 가지로 하고. 여러 네, 가지가 여러 듭니다.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네. 감정이 항상 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제가 저 친구가 아미동에 있어서 네. 한번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 맞아요. 그냥 네, 네. 당연히 뭐 맞아요. 돌 가져와서 네. 그때는 우리가 건축 자재가 없으니까 네, 그냥 네. 대충 이렇게 해 넘어야 되는데 그게 비석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비석도 주춧돌을 했던 것도 있고 또 세웠던 비석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어떤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민촌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석이야말로 사각형이니까 잘 가장 다듬어져 좋은 있고. 기반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옹벽을 보면 또 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비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네. 또 이건 이제 사각형이니까 모퉁이 돌로는 정말 제격입니다. 네, 진짜.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39개나 되는 비석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잘 보시면 이 한 전체가 그 묘각이죠. 예, 요렇게. 아, 그러네요. 네, 네. 똑같이 네. 생겨서. 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그 묘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제 일본인의 묘인데요. 사실은 페인트 안에 그대로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저거는 그냥 통째로 위에다가 그냥 네, 그대로 올린 지은 거네요. 집입니다. 그냥. 와. 네. 근데 물론 집은 몇 번 이제 리모델링이 됐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발굴을 해보면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길 가운데 맞아요. 이렇게 일 많았어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쭉 그러니까. 있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가스통에 밑에 받침대로 쓰고 근데 있는. 저게 네, 네. 그냥 생활 양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또 반듯하니까. 비석이 그냥 네. 그 피난민들의 삶과 그대로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 비석 마을의 그 핵심은 이제 이 공간입니다. 원래 그 앞쪽에 집들이 있었는데 도로 확보한다고 이제 앞에 집을 해체를 하니까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 가장 이렇게 원형의 모습. 그리고 요 집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진짜 처음 지었던 피난민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형의 판자촌 내지는 피난민 주택으로 보시면 확실합니다. 네.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부산대학교 건축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게 벽지로 썼던 신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53년도 7월 18일 날자 이제 국제신문에 거라는 게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네. 똑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집은 53년 이전 집이라는 게 그러네요.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요 또 벽지가 최초 벽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따지면 피난민들의 그 처음 주택이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고 현재 이 건물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네. 있습니다. 저런 신문들은 KBS 진품 명품에 한번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검증을 한번 받아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 예. 자체가 역사적 사실은 사료가 그 된- 공간에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고 뭐 그 포대 라든지 구호 물자에 따라온 뭐 여러 가지가 다 그 당시 써던 왜냐하면 그 당시엔 종이가 너무 귀할 때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벽지로 쓰고 뭐 온갖 재료로 다 활용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집이 너무 낡았고 예. 네. 사실 뭐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오고 그러니까요. 나면 예. 계속 허물어지거든요. 예, 예. 삭죠. 사람이 안 살면 집은 삭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송 책방 골목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왜 그곳에 이게 시작이 됐을까? 또 왜 그곳에 이렇게 많은 헌책방들이 집결돼 있을까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파란 원 안이 이제 책방 골목 쪽이고요. 예. 그 위쪽이 보면 성검여학교, 상업학교, 부산세학교 이렇게 학교가 원래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저기. 이게 책방 골목의 탄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난 시절이 시작이 되고 전국에서 학교들이 부산으로 이사를 옵니다. 예.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짧았더라면 학교를 부산에서 오픈을 할 이유가 없었지만 네. 약 40여 개의 뭐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피난 학교를 이제 열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들이 많이 보수동에 언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의 운동장이나 이런 곳들이 피난 학교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그 통로가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제일 필요한 게 이제 교과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고 교과서, 헌 교과서를 교환하고 하면서 이제 이 헌책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미군 잡지도 이제 거래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이곳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칠판을 이렇게 보면 나무와 풀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찍은 날은 51년 7월입니다. 네, 생물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자연 수업이나 네. 이제 그런 수업인데 야. 자연 수업이겠죠. 그 당시에도 이런 거를 그 전쟁통에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면 참 마음이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사람도 참 살기 대단합니다. 힘든 그 상황에서 말이에요. 나무와 배우는 풀은 자연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야. 생명에 대한 네, 가치를 맞습니다. 네. 배우네요. 아니 좀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도대체? 저도 야.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아마 거의 자원봉사 자비로 겨우, 진짜. 네. 네. 겨우 그냥 대단하다. 풀칠하며 살았던 네, 사진을 보니까 시절이니까요. 재밌는 또 학생이 한 명 보이는데 네. 저기 뒤에서 딴짓하는 학생 네. 꼭 있죠. 저도 예. 이 학생 접니다, 저예요. 네. 주목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열정들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더 들어보려고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요. 사진에서도 그게 느껴지네요. 이 칠판도 그쵸, 너무 진짜. 예, 아, 네. 참. 짠한 어떤 우리의 맞습니다. 선조들의 그러니까요. 모습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죠. 네. 헌책방이 이제 이렇게 보면 딱 그 규격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2m 내지 3m 정도의 이렇게 인도를 갖고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된 약간 비좁은 듯하면서도 조석을 걸어보면 되게 따뜻하고 네. 또 책 냄새가 나고 해서 맞아요. 되게 뭐 이렇게 뭐랄까 푸근한 이제 그런 공간이라 예, 할수 지나만 가도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책을 안 사도 꼭 네. 지나가야 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사야 돼요. 보기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가서 이제 이 상인분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와 저는 꼭 힘듦이 사긴 많죠. 했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운치가 있어서 사진 찍기도 그러니까.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책 한 권 사고 사진도 찍고 그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인증샷. 그 네. 다큐 3일이라는 프로가 네. 있죠. 예. 네, 맞아요. 그 프로가 이제 여기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입니다. 그쵸. 초기에. 예. 사실은 그때 이제 사실은 전국으로 맞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 뭐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네. 지금 근데 보스턴 책방문이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1학군이라서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보스턴 책방문을 다녔거든요. 네. 참고서 네. 사러 다니고. 차고 또 그때는 예. 이렇게 보도블럭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흙길.
맞습니다. 맨 처음에 흙길했다 나중에 시멘트길로 바뀌고 그리고 저렇게 넓지도 않았어요. 더 좁았어요. 그야말로 예전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교육지를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책을 사러 간 사람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꺼내오고 이런 그렇죠, 풍경들이 그렇죠. 진짜 많았거든요. 네, 네, 예. 네. 나쁜 책도 많이 팔았어요. 교수님 네, 제가 혹시 그거 사러 구입을 저 많이 했죠. 자주 가신 네, 이유가 네. 있었네요. 지금 이런 예.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사다리가 건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네. 책으로 쌓여진 게 동네 골목길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네. 어떤 책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 상인 딱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 주인분이 맞아요. 기가 막히게 기차 빼오시더라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네. 찾으시는지. 또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네. 부산과 관련 책만 또 잔뜩 모아놓은 곳도 있고요. 그게 아주 귀중한 네. 오래된 책도 만날 수도 근데 있습니다. 이 보스통 책방의 묘미는 절판된 책들을 보물처럼 맞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네, 거. 맞습니다. 이게 또 아주 네, 그냥 맞습니다. 좋았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헌책을 팔고 사는 행위가 지금도 여기서 계속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겹네요. 상당히 정겨운 어떤 이런 풍경도 이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책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의 보는 각도가 이제 달라지는. 찾고 계시나 봐요. 네. 무슨 책이 있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 정도면 내가 이만큼 잘 쌓는다라는 걸 자랑하는 아니 듯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 뒷짐을 풀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 책장이라는 게 네. 창의적인 발상에 따라서 이런 플라스틱 의자가 책장이 될 수 있는 야, 거죠. 그러니까요. 그 책을 이렇게 쌓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엔 또 이렇게 쌓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작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제가 다 있습니다. 가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잡지 또 우리나라 잡지 오래된 잡지를 파는 곳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은 보통 보면 네이버나 구글에 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옥편, 내지 그쵸.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은 옥편. 필수품이었죠. 너무 중요했어요. 네. 맞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보통 보면 야. 영어 사전 꼭 선물로 네. 받고 선물하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단어 배우고 찢어서 뭐 먹고 먹기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저 아닙니다. 외워진다고. 아니, 저는 아니고 그런 또 얘기도 있었던 그런 사전들도 네. 이렇게 정겹네요, 진짜. 팝니다. 또 이렇게 교과서 파는 곳 있고요. 근데 위에 보면 대지 의자에 앉아서 쉬다 가세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대지 의자가 있어요. 아. 네, 이제 그래서 뭔가 좀 느리게 살자고 하는 네. 이 너무 이제 좋네요. 느린 삶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아주 평상도 할 수가. 참 정겹네요. 이제 네. 저렇게 좀 저렇게 그대로 해서 있는 책을 모습이 조에다가. 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좀 네. 주잖아요. 가게마다 헌책방마다 네. 그 주인 어르신의 이 캐릭터에 따라서 맞아요. 또 표현하는 방법, 또 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네. 예, 조금 책방 골목에 헌책방 수가 줄고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네, 좀 안타까운 대형 중고 서점이 많이 부분이- 생기면서 네. 안타까워했던 경우도 굉장히 온라인 많았거든요. 거래가 늘어나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요즘은 종합화 시대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책을 사는 게 네. 선호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곳을 좀 지켜주고 그럼요. 지속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또 우리 후손들의 또 책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다리는 정말 오래된 사다리라고 생각해요. 보통 국가에서 50년이 지나면 문화재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이제 근데 얘는 50년이 분명히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그래 합니다. 보이네요. 몇 네. 번을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 가게는 아. 책방은 아닌데 책방만큼이나 오래된 또 이런 가게도 있습니다. 매점만큼 중요한 게 없죠. 네, 아주 가격도 중요한, 아주 너무 자부심 착하죠? 있는 고로케를 맛있는 고로케를 파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 책방 골목에 가시면 네. 다양한 우리의 생활 문화와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동으로 올라가는 이 골목들도 상당히 정겹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좀 더 오래 또는 영원히 우리에게 좀 남았으면 하는 네. 바람인데 맞습니다. 참 쉽지는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우리가 수가 잘 또 지켜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엔기념공원인데요. 사실은 이 유엔기념공원은 유엔군이 한꺼번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곳은 전 세계 여기가 이제 유일한 그런 곳이고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여기가 한 4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아니 재환 씨 사실은 유치원 때 우리가
저기 가서 그래서 묵념 기도하는 한번 안 사진, 한 친구가 기도하는 없지. 사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유치원 좀 다녔다 할 수 네, 있고 이렇게 요거 기도하는 사진 밥 저도 먹기 전에. 있거든요.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모두 견학 갔었죠. 예. 이 4만 5천 평이 부산 땅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대한민국 땅도 아닌 거죠. 1955년에 네. 이 유엔에 과감하게 예. 기부를 한 기증을 한 거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우리 땅은 아니지만 지금이 유엔이 관리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또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시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산 박물관, 문화회관, 유엔 평화기념관, 또 강제동원 역사관, 또 평화공원, 그렇죠? 또 유엔 참전기념탑 주변에 문화 공간 시설들이 쭉 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오래 전부터 이곳 주변에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규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를 가면 되게 하늘이 잘 보이고 맞습니다. 높은 아파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네. 동네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입구 사진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정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추모관입니다. 사실은 이 두 건물은 김중업 건축가 분이 이제 설계를 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김수건 선생님과 함께 가장 그 뭐랄까 대한민국의 건축을 열었던 분이시죠. 사실은 1964년도 작품이고 66년도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의 작품이 부산에 또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충원탑, 저 민주공원. 예, 그 산 저 위에 대청동 위에 영주동 위에. 네, 맞습니다. 그거 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인문관. 부산대학교 들어가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는 그 네, 건물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분이죠. 이분이 놀랍게도 그 세계적인 유명한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 있어요.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네. 그분의 제자예요. 우리나라 유일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한테 배우고 귀국하자마자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많이 만드셨으면 그러니까 어떻을까? 부산에 더 많이 남으셨어도 네. 좋았을 것 그래도 같아요. 한 도시에 그분의 작품이 4개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감사한 할 수가. 일이네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고 이 전부 다 사실은 그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는 우리가 욕심이 문화유산이라고 할 컸습니다, 수 재한 있죠. 씨. 네. 이처럼 건축물도 문화유산이 이제 되는 시대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유엔 묘지, 그 당시 이름은 유엔 묘지입니다. 유엔 묘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사후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중공군이 개입이 되면서 네. 유엔군들의 이제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임시 묘지는 있었지만 전국 몇 곳에 네. 이제는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고정된 묘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51년 1월부터 이제 대연동에 있는 이 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묘지 건설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날이 4월 5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년 4월 5일입니다. 개원식 또 헌정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 지금 저 앞에 바다가 보이고요, 이기대가 보이고, 그렇네요. 예, 이쪽은 옛날 수산대학교입니다. 지금의 부경대학교죠. 야, 건물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네네네. 진짜 앞쪽에 쭉 허벌판이네요. 피어 있었던. 네. 그래서 이곳을 선택을 한 거는 아마 바다 쪽에서 이제 접근도 할 수 있었고 네.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적기부두가 있고 우암 그 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화물 열차를 네, 통해서 예전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과거에는 1만 기가 있었어요, 유해가. 예, 원래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본국으로 많이 송환이 되고 지금은 이제 11개국의 주로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네. 이제 2,300 분의 유해가 현재 잠들어 아직도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영연방 국가들은 이제 관계의 지속성 이런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은 그곳에서 그렇죠. 예, 그 지역을 지키다가 숨졌기 때문에 있어라 이제 그런 개념이고 네. 반대로 미국은 이게 4만여 명의 사상자 중에
미국 군인이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희생자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죠. 그러니까 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로 영연방 국가와 터키군 뭐 이런 군들이 주로 이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터키군을 이제 그 묘석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나이를 보시면 22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군대 가는 그 나이 맞습니다. 너무 이런 젊고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정말 이국 땅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이제 바친 거죠. 가장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요. 이곳에는 이제 이 도훈트라고 하는 병사의 이야기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최연소 참전자입니다. 네. 만 17세. 예. 아우, 사실은 당연히. 이분은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어떻게 보면 좀 욱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 그 유엔의 군에 자원을 해서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우리 정부가 나중에 이제 이런 기념하는 추모하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조차도 안 온다고 했대요. 예. 우리로 치면 뭐 이미 떠난 자식이다 생각했던.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진짜 고등학생 네, 나이인데 네, 네, 네. 아유, 대단하네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하고 생각해 보면 뭐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근데 또 이곳에는 우리나라 군인들도 있습니다. 네. 예. 36개의 카츄샤 이제 전사자들인데요. 특히 요 홍옥병 일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인 박봉금 여사가 여기 합장돼 있는 곳인데요. 예. 이처럼 이제 사연이 있고 또 그 전사한 남편을 그리워해서 유언으로 남기거나 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합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영국의 그 헬렌 여사라든지 해서 합장된 묘비도 3개나 이곳에 있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형이 참전한 걸 듣고 또 동생이 참전할 경우도 있고요. 또 동생이 참전을 했다가 전사 소식을 듣고 형은 종군 기자로 또 이렇게 참전해서 또 결국에는 목숨을 같이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당시 위트컴 장군이라고 예. 유명하신 분이 유명하시죠. 있죠. 예, 우리 부산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던 또 메리놀 병원도 만들고 맞습니다. 했던 네. 그분의 장군의 묘역도 유엔 지금 기념공원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 약 4만 명이 넘는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영혼을 이 위령탑 안에 이렇게 지금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이곳에 가서 우리가 꼭 한번 들러봐야 될 곳이 바로 이제 이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명비입니다. 보통 보면 이런 추모하는 곳에 가면 이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죠. 그쵸. 이렇게 오석이라고 하는 위에 지금 글씨가 전부 다 이제 이름입니다. 네. 참전 용사, 순국 참전 용사의 어떤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잘 기억을 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추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또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로 또 남을 돕는 나라로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유엔 기념공원, 유엔 묘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매우 자꾸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에 이 캐나다 참전 용사이셨던 빈센트 커트니 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산을 향해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 좀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모멘트 투 비 원 턴 투어드 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지금 2007년 이후에 매년 11월 11일 11시에 이렇게 또 이렇게 거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딱 2달 남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2달 남았습니다. 11월 11일이 네. 제일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다른 날로 기억을 그러게요. 그러게 맞죠. 말이에요. 네, 무슨 말 막대 과자의 하시는지 날. 네. 금방 저도 압니다. 올해는 꼭 기억하는 걸로. 네, 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세계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사실은 또 그러니까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러게 또 말입니다. 부산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달 뒤니까 기억을 하고 또 네.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함께 이런 기억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참전 용사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이제 그 국군 용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듯이 자꾸 실제 살아서 증언하실 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의 기억과 그들의 그 행위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세계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기억할 게 없고 또 확인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기억이 잊혀질 수밖에 없고 우리 부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제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제 어릴 때 그 뒷집 아저씨가 네, 그 유엔 묘지 얘기하면서 예, 유엔군에서 높은 분이 오실 때는 네, 겨울에 오시면 잔디밭을 밟아야 된다 해가지고 잔디를 이제 잔디가 노랗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랗게 하기 위해서 청보리를 심었다. 아, 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신빙성 있는 말인가?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그 대단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인기영변과 순발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듭니다. 충분히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 네, 게 네. 그러니까요. 겨울에 이제 연병장 눈 쌓여 있다가 네. 사단장 온다 하면 연병장이 그냥 완전 흙밭으로 바뀌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88 올림픽 할 때도 어.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어. 네, 그 유채꽃 뭐 예를 들어 청보리 뭐 달맞이꽃 확 심어버리면 뭐 효과가 크죠. 뭐. 네, 네. 그럼 그래서 사계절 푸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나쁜 방법이 아니고요. 그렇죠.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이 네. 이제 언제 오실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네.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에이펙 네. 에이펙 할 때는 예. 그 호텔에서 외국인들이 숙박을 하잖아요. 네. 뭐 옥상이 보이는 거예요. 옥상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초록색 도료를 다 방수 도료를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옥상- 보면 얼핏 보면 다 잔디밭이에요. 그렇게 보이겠네요.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네, 아, 네, 그건 그런 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뒷얘기도 재밌네요. 아니 도시공학 교수님이니까 네. 또 이런 얘기 좀 그게 그렇죠. 이제 야. 도시를 관리하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네. 이제 그런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단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4곳의 장소를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사실은 아주 짧은 여행이었지만 네. 부산을 좀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가 부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부산을 왜 더 사랑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유들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리로 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네. 부산 곳곳을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부산에 오래 살았지만 잊고 있었던 곳을 맞습니다. 제대로 또 교수님 덕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니까요. 둘러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귀한 사진도 참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니 저는 근데 이 부산에 본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부산에서 나가, 부산에서 커가, 예. 부산에서 뼈를 묻는 사람인데 이 부산이 이 전쟁을 통해서 피난 수도가 돼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갑자기 뿜뿜되면서 맞아요. 네.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던 유엔군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괴롭지만 특별히 더 아쉬운 것이 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추모할 수 있었던 유엔공원이나 보스통 책방골목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억 속에 좀 더 잠시 잊혀졌지 않았나. 이번 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살짝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네. 들었는데 사실 우리 하영 씨는 네. 서울 분이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예. 부산을 간다 하면 뭐 해운대, 그치. 강안리 이런 데를 가거든요. 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음. 진짜 부산은 그 골목골목에 있는 이야기에 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헌책방 골목이 그렇게 이 감성을 좀 자극하면서 20대가 좋아할 만합니다. 거기.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서 이런 데를 많이 가고 그 역사를 배울 수 있잖아요. 또 사진도 찍고 책도 한 권씩 사가면 참 맞아요. 좋지 않을까. 아니 저 아까 그런 하영 생각이 들었어요. 씨는 책방골목 보시면서 네. 책을 안 보고 중간에 나온 푸식점을 보면서 아 가격이 싸네 이러면서 당장 갈 기세더라고요. 아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만두 7개 2,000원인가?
야. 팥빙수가 2,000원, 뭐 3,000원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거기도 지켜야죠. 다들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다 사실은 가보셨어요? 이제 리포터 세 생활 군데? 저도 오래 네. 했으니까 네. 다 가봤지만 네. 좀 잊고 있었어요. 사실은 요즘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도 많이 가보셨죠? 그럼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 무조건 저런데 지금 아까 말했던 아빈동 같은 데도 저는 거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네. 산 증인이죠 저는. 아. 네, 네. 교수님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또 교수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이 등재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좀 봐야 될까요? 기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아이고,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이제 등재 그 예선전이라고 하는 이제 잠정 목록에 올라가는 이제 조건부에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시의 목표는 내년에는 이 조건을 떼자. 그래서 잠정 목록에 이제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예선을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까지 가려면 할 일이 참 산더미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유산들을 보면 그 사적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소 사이트로 된 공간이 으로 치면 그건 국보급이에요. 사적이라 그러면 뭐 한국의 산사나 서원들이나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9개 유산 중에는 3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그냥 있는 장소인 거예요.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잘 못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9개의 유산들의 그 문화재 등급을 이렇게 한 칸, 두 칸씩 이제 올려가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모두가 단합을 해서 관은 물론이고요, 시민들까지 이제 전문가는 물론입니다. 예,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네, 개발로 인한 맞아. 그러니까 파괴 맞아요. 네, 또는 맞습니다. 또 유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저희가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또 개발도 사실은 그렇죠.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개발과 우리 어떤 근대 유산의 보존 이 어떤 식으로 좀 공존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핵심적인 이제 주거로 들어온 지가 얼마나 안 됐지만 사실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또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법은 완전 재개발이라 그래서 전체를 밀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도 흔적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예. 거죠. 그래서 주로 그 방식을 대규모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이제 그걸 주도하고 있죠. 네. 또 그 브랜드가 또 경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되게 선호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생각지도 않고 그 길로 지금 계속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근데 부산 같은 도시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니 재건축, 미니 재개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인 거죠. 골목길을 지키면서도 좋은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들입니다. 시도는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넓게 활성화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재생 건축이다, 실험 주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부산이야말로 이제 그런 주거 개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많이 돼서 삼복도로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가보면 정말 살기 좋아졌다. 좋은 주차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마당도 있고 깨끗한 공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어디입니까, 교수님? 아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냥 예. 이상적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모범 뭐 사례가 있나요? 제가 이제 주택으로는 잘 없는데 예. 이바구 캠프라 그래서 아. 예 게스트하우스를 쓰고 있는 곳은 네. 있죠. 저기 초량 그 가봤어요. 위쪽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곳이 그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서 그 필지를 그대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이바구 캠프를 만들어놨죠. 아. 그러니까 네. 거기 가보면 옛날 우리 동네 같은데 새 거예요. 네. 좋아졌어. 네, 그거죠. 예.
그래야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풍경과 맥락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황령산에 가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네.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정상에. 그러면 진짜 부산 시내가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갈 때마다 뭐가 저기 하나 아파트 단지가 높아, 하나 높아. 들어서 있고 또 들어서 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러니까 가는 우리도 게 계속 아닌가. 부산 살아서 네. 그런지 저도 요즘 이게 아파트가 좋긴 하지만 올라오는 거 보면 가만 안 오지 저 또 다 밀어붙네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좀 맞아요. 그 정겨운 모습이 없어지니까 아쉬우니까. 네. 제가 그 저 동대신동 그 삼복도로 예.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아.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삼복도로 올라갔어. 이 가슴이 어떻게 그렇게 뭐랄까 아련해지는지 몰라요. 옛날 생각도 나시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친구 집도 그 근처에서 네. 갔다 왔는데 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옥상을 개조를 해서 이제 네, 차를 댈 수 주차장도 있도록 되고. 하고. 네. 근데 느낌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이제 막 맞아요. 고마운 정도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그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문화적 네. 가치, 역사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도 분명히 지켜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런 곳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곳이고 너무 아하. 경사가 급해서 네. 그런 곳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미니 재건축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환경을 개선도 시키고 네. 정체성도 지켜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네, 그런 네. 곳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부산이 맞아요. 발전하려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교수님 혹시 그 강연에서 소개해준 네, 곳들이 네. 참 좋아서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네. 뭐 역사적이나 네, 아니면 네. 기억해야 할 곳이 참 많잖아요. 네. 오늘 해주신 곳 말고도 또 가면 좋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은데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애정하시는 곳들. 지금 마음껏 갈 수는 없는데 네. 꼭 가봐야 될 장소부터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제1부두입니다. 아, 일부도. 네네. 부두가 이제 부산에 쭉 1부두, 2부두 쭉 있고 뭐 자성대부두, 뭐 간만부두. 간만부두, 신선대부두 쭉 예. 있습니다. 예, 그중 1부두니까 제일 먼저 생긴 부두죠. 네. 그 이제 옛날 이제 뭐 일본 갈 때 또 제주도 갈 때 타던 이제 페리 터미널이 있던 이제 그곳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 부두이고 그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을 역전시켰던 계기를 만들어준 부두예요. 오. 네, 개념이 다르죠. 네, 그러네요. 뭐냐면 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 쳐지고 인천 상륙 작전까지 한 달여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네. 그때 벌었던 이유가 바로 1부두 또 옆에 2부두를 통해서 들어왔던 유엔의 물자들과 군 제품들을 통해서 전쟁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만약에 1부두, 2부두가 없었다면 사실은 쉽지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결과론이지만 네. 그만큼 버텨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있게 했고 전쟁을 이제 역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했던 그런 부두였죠. 이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 우리나라 원양 산업 원양 사람. 예. 네. 지금 우리 참치깨는 참치. 흔하게 먹죠. 예. 네. 정말 사실은 귀한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원양 산업이 발달해서 참치를 쉽게 먹게 된 이유도 일부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57년도에 진암호라고 하는 배가 그때 이성만 대통령이 이름도 지어줬대요. 진암호. 그래갖고 이제 인도양으로 우리 원양 사업에서 일본에 이 생선 팔아서 이제 외화를, 경제를 올리자 네, 뭐 이렇게 된 먼저. 거죠. 예. 그래서 그 배가 무사히 조업을 하고 돌아옵니다. 한 달쯤 뒤에. 그래갖고 이제 가장 큰 생선 한 마리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보자 그런 거예요. 궁금하니까. 네. 지금처럼 뭐 사진 찍어서 틱 보내면 끝일 텐데 네. 들고 올라가는 어, 그 서울까지. 참치를. 야. 근데 올라가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정해요. 생선. 네. 뭐 마구로 뭐 튜나 이런 한 대 맞을 것 같으니 네. 그래서 꽁치, 멸치, 뭐 갈치 이건 진짜 치다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돌림. 네. 근데 사실은 일부대에 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3.1 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역사까지 있습니다. 네. 김마리아라고 하는 선생이 이제 네. 독립운동가였죠. 이제 일본에 유학하면서 이제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해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이 일본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독립선언서 복사본 한 10여 장을 일부러 기모노를 입었다 그래요. 이제 기모노 안에 넣고 이 부두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게 사실은 3.1 운동하고 직접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네.
그 부두야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부두가 있었고 유일한 소통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두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는 없겠죠. 네. 그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부도 네. 이게 원형은 좀 남아 네, 그 있습니까? 원래 모습에 예. 약간 정축이 돼서 현재 모습이 있고 이제 그거를 온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 세계유산 그 등재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또 그것을 조금 더 다르게 쓰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금 부딪힘이 있는 상황이죠. 네.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 하면 네. 또 어떤 테마로 조금 아, 소개를 네, 해주시면 저는, 좋을까요, 교수님? 복례시장, 성북시장, 영주시장 뭐 이런 시장들. 시장들. 네. 어. 이게 그런 시장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삼복도로가 시작하는 어기라든지 네. 또 항구 주변에 있습니다. 부산은 전통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세태되는 것도 있고 또 가보면 또 열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마트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산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최대한 돈을 많이 써주고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들을 둘러보는 것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복례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대평동이나 또 깡깡이 마을 요즘 네. 유명하죠. 깡깡이 마을도 피난하고 다 연결이 되어 그러게 있습니다. 말이에요. 깡깡이 마을에 가면 제주 마을도 있고요, 이북 마을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 피난 오신 분들이 다 거기서 살면서 그러네요. 깡깡이 마을을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곳들이 꼭 가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갈 생각합니다.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뭐 하여튼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아까 이 집 역사를 네. 보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제가 부산을 중심으로 근근학이라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래의 그 어떤 문화유산을 갖다가 맞아요. 이렇게 연구하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자신감 뿜뿜, 네. 자부심 뿜뿜 했잖아요. 그렇죠. 항구. 똑같은 진짜. 항구라도 똑같은 부두라도 부산 부두와 죄송합니다. 다른 부두들. 네, 다르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장이라도 우리 자갈치 시장이나 우리 깡깡 시장이나 다르다. 이런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좋죠, 선생님. 네. 그죠? 네. 항구와 정거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심이 형성됐다는 말에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이별의 부산 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디 난살이 소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다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하이! 신기하네요. 이 노래를 듣다 네. 보니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옛날 사진들이 그러니까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한번 네.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이 것 같습니다. 가서 예. 노래도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다시 네.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강연을 펼쳐주신 강동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